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테슬라를 처음으로 시승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뒤늦게 테슬라를 접해보게 됐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델은 올 초에 국내에 출시한 모델 Y입니다. 모델 3를 바탕으로 만든 크로스오버카입니다. 모델 X의 동생뻘이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디자인이 모델 3와 굉장히 유사하고 실제로도 전체 부품의 75%를 모델 3와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네, 모델 Y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기본형인 스탠더드고, 그 다음에 롱 레인지가 있고 퍼포먼스 모델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할 모델은 퍼포먼스입니다. 7,999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8천만 원짜리 차죠. 그리고 롱 레인지는 6,999만 원. 주행을 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 타서 느끼는 거는 뭔가 기존과 전혀 다른 공간에 들어왔다 이런 느낌을 주네요.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사람들이 테슬라에 열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실내에 탔을 때 최근에 전기차들이 앞다투어 기존 제조사들도 내놓고 있고요. 현대가 아이오닉 5를 내놨습니다. 실내 디자인을 보니까 기존 자동차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엿보였는데 이 모든 트렌드의 시작은 테슬라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하나에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담아서 손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 자체를 스티어링 휠에 있는 걸 빼면은 남겨두지를 않았습니다. 이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계기판의 역할도 하고 컨트롤러 역할도 하는 이런 혁신적인 컨셉. 이후로 이제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디스플레이를 대형화하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는 2021년형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모델 S와 모델 X의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또 가로로 바꿨습니다. 모델 Y에는 모델 3와 같은 15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요 가운데 달려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모든 정보를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는 여러 가지 요소로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키고 관심을 끄는데요. 이 테슬라 모델 Y를 지금 제가 탄 지 한 5분밖에 안 됐지만 그런 장식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이동에 충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송풍구에 반짝이는 크롬 장식도 없고 그냥 눈앞에 플랫한 대시보드와 정말 큼지막한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장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 스티어링 휠, 이게 전부입니다. A필러는 굉장히 두껍네요. 요즘은 A필러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두껍더라도 이 대각선으로 바라봤을 때 차지하는 면적을 좁히려고 노력을 하는데 테슬라는 그보다는 안전성을 위해서 필러의 두께에 집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필러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러나 이 옆유리가 워낙 앞쪽까지 시원하게 뻗어 있어서 크게 시야를 제한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천정을 전체를 글라스로 덮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가 시원시원하죠. 답답함이 적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색을 진하게 틴팅을 해놔서 직사광선이 내릴 때도 따로 이 가림막이 없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마감, 품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2년에 모델 S 나왔을 때부터 정말 지겹도록 이야기를 들어왔는데요.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부분, 손으로 닿는 부분들을 만졌을 때 불편하거나 어설프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속에 기승전결이 없습니다. 킥다운도 없고 일단은 가속 페달의 담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신중하게 밟아라 이런 뜻이겠죠. 보통 고성능 차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모든 게 다 말랑말랑할 것 같은데 가속 페달의 담력은 엄격합니다. 지금 가속 페달에 한 5분의 1 정도만 밟아도 이런 흐름을 쫓아가거나 때로 앞지르는 상황에서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걱정이 될 정도인데요. 이 가속하면 이 하는 소리가 납니다. 네. 이게 확실히 전기차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모델 Y 퍼포먼스는 많이 하는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일단 8천만 원이나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8천만 원을 지불한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성능의 경험을 안겨줍니다. 말이 3.7초지 과거에 흔히 말한 제로 100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7초의 가속을 한다는 거는 정말 평범한 차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이 전기 파워트레인을 얹으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생긴 차도 얼마든지 그런 성능을 낼 수 있고 사용자가 편하게 그 성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테슬라가 입증을 했습니다. 뭐 456마력, 그다음 최대 토크가 64.95 정도 되거든요, 킬로그램미터. 그런데 이렇게 평범하게 국도를 달릴 때는요, 그 정도 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엔진이 없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깊이 밟아보기 전까지는 그런 암시, 힌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차 무게가 2톤입니다. 상당히 무거운데요. 2톤짜리 차의 무게감은 일단 뭐 가속 페달을 밟아서 움직일 때 느껴지지 않는데, 아무래도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고 정말 무거운 부품이 다 밑바닥에 깔아놓다 보니까는 이게 차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좀 당겨지는 듯한 이런 움직임의 그런 느낌들이 좀 묻어 있습니다. 또 탁월한 핸들링에 굉장한 메리트가 되겠죠. 노트북용 원통형 배터리를 여러 개를 묶어서 바닥에 깔아가지고 차를 만들면 되지 않냐, 이런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든 게, 전기차의 역사에 대해서 뭔가 스토리가 나온다면은 그 중에 테슬라가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차가 조용하니까 오히려 풍절음을 더 느낄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속 한 90km 정도 되는데 이 사이드미러가 바람을 가는 소리가 이렇게 섬세하고 결결이 느껴진 적은 근래 오랜만에 하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잡소리 뭐 그런 거는 지금 이 정도 주행으로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전기모터 특유의 약간 고주파음, 이질적인 소리가 지금 한 시속 80km, 90km에서는 이제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 소리만 들리고 있죠. 그래서 새삼 느끼게 되네요. 차가 이 정도 속도로 달릴 때 바람 소리가 이렇게 크구나.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공기 저항을 줄이는 만큼 성능을 높이고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테슬라 디자인 보게 되면 정말 매끈하게 둥글둥글한 모습이, 바람이 깎은 것 같은 모습 자체가 다 그런 공기 저항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대략 시속 120km 이상으로 달릴 때 이 차가 가진 힘의 70%를 공기의 벽을 뚫는 데 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의 저항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충전을 한 번 했을 때 가장 먼 거리를 달리고 싶다면은 속도가 빨라지면 짧아집니다. 주행 속도를 자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이 단단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시승 장소를 오면서 푸조 E208을 타고 왔는데 뭐 E208 역시 내연기관은 완전 208보다는 서스펜션이 하드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무게를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랑 비교해서 특별히 더 딱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톨토톨한 이 노면의 요철이 수직으로 충격으로 전달되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시트가 굉장히 쿠션이 물렁물렁하고 푹신해 가지고 그런 진동들을 많이 상쇄를 시켜줘서 승차감이 뭐 딱딱해서 아주 불편해 이런 느낌까지는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 때 잠깐 뒷좌석에 타봤는데 뭐 운전을 부드럽게 할 경우에는 뒷좌석에서 스트레스 받을 만한 승차감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의 조작과 반응에 이음매 없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느낌으로 잠깐만 딴 얘기 하다 보면 지금 내가 이 차를 시승하고 있었지, 그걸 뒤늦게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존재 자체를 잊게 만드는 그런 주행 감각입니다. 그리고 이 가속 페달에서 완전히 발을 떼게 되면은 회생 제동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 테슬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패러다임을 바꾼 게임 체인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라고 하죠. 그 기능들이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도 갖고 있었지만 테슬라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은 걔네가 과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용자는 알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 디스플레이 왼쪽 편에 지금 화면을 통해서 가다가 반대편에 차가 오면 차도 표시를 해주고,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도 표시를 하고, 또 심지어 사람이 걸어가면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서 이 차 주변에 숨어있는 카메라와 센서들이 전부 다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그만큼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든든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은 못했을까요? 이런 점들이 테슬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도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 앞에 있는 차, 옆에 있는 차, 대각선에 있는 차, 심지어 저 너머의 중앙분리대까지 애니메이션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주위 차들 움직임까지 다 표시가 됩니다. 이것만 보고 있어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이 변속 레버를 밑으로 2번 내리면
오토파일럿 실행된다고 했는데 해볼게요. 오, 되네요. 반드시 운전대는 손으로 쥐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켜니까 자기 혼자 지금 스티어링을 꺾었어요. 저는 손만 대고 있을 뿐. 추월을 시도를 합니다. 일단 여기만 손을 잡고 있고 두 발은 지금 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다시 차선을 합류하는 쪽으로 해볼까요? 네, 지 혼자 또 꺾네요. 그리고 앞차와 간격이 줄어들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볼게요. 네, 이제 제동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약간 치팅하는 요령들이 돌면서 테슬라의 이 스티어링 휠에 뭐 물병을 걸쳐 놓는다든지 해서 운전대를 손을 터치하고 있는 것 같이 기계를 속여가지고 주행 중에 잠을 잔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테슬라가 이걸 좀 더 엄격하게 강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토파일럿 주행 중에 운전대를 잡지 않고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 손을 대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기능이 해제되고, 그 기능을 다시 켜기 위해서는 완전히 전원을 오프했다가 다시 켜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귀찮아서라도 말 들어, 뭐 이런 메시지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차 주변 360도를 감시를 합니다. 전부 12개의 초음파 센서가 있어서 주차할 때라든지 근접하는 장애물의 위치와 거리를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레이더가 있어서 최대 160m 전방 상황까지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긴급제동, 충돌경고, 사각지대 모니터링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한 9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풀 셀프 드라이빙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토파일럿 상태로 달리고 있는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차종에 따라서는 차선 중앙을 잡느라고 끊임없이 스티어링 휠을 수정한다든지, 또 코너가 너무 급하게 꺾여 있을 경우에 그 지형을 인식하지 못해서 차선이 속도 때문에 밀려났다가 기능이 해제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뭐 모델 Y로 달리면서는 그런 경험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넉넉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적당한 수준이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통장의 잔고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청담동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경기도까지 넘어왔는데도 368km 주행 가는 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전혀 이쪽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또 언제든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근처에 충전소, 심지어 슈퍼차저가 어디 있는지까지 다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길을 떠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아닐까 싶은데요.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8km로 나와 있습니다. 재원상으로. 네, 서울 부산 편도 한 번의 주행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모델 Y는 테슬라 최초로 히트펌프를 쓰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 단점 중에 하나는 기온이 낮을 때 성능의 저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행거리가 짧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영하 7도 밑으로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은 전기차는 효율이 최대 4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행 가능한 거리가 40%가 없어진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히트펌프를 갖추면서 냉간 주행 시, 추운 날 주행할 때 어떤 효율이 지금 테슬라 모델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트펌프라는 거는 뭐 테슬라만의 전유물은 아니고요. 기아 니로에도 있고 BMW i3도 있고 많은 전기차들이 달고 있었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이번에 모델 Y를 통해서 처음 단 거고요. 주행 모드에서 스포츠로 한번 바꾸고, 스티어링도 스포츠로 바꿔볼게요. 오우, 와, 2차 가속도 그런 것 같아요. 2차 가속이 기승전결 없이 그냥 우상향으로 그래프가 쭉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 가다가 둔감해지고 이 곡선이 좀 완만해지는 구간이 어딘지 모르니까 굉장히 공포스럽네요. 이게 엔진이 달린 차가 이를테면 뭐 제로백이 3.7초짜리 차였다면 지금 이 정도 가속을 경험하려면 굉장히 소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킥다운으로 한번 충격이 올 거고, 그 다음에 배기음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겠죠. 떨림, 사운드 이런 것들이 실내를 휘감으면서 실제보다 더 스펙타클한 느낌을 연출할 텐데, 테슬라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엔진 달린 차의 가속 느낌이 질주하는 엔진을 쫓아가는, 몸이 쫓아가는 느낌이라면은 지금 이 테슬라의 가속은 제가 앉아있는 이 방 자체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뭐 그게 그 말인 것 같긴 한데 순간적으로 떠오른 그 차이를 표현하자면 약간 그렇게 표현하게 되네요. 네. 다르게 말하면 재밌지는 않아요. 이 가속이 짜릿하고 뭔가 흥분을 안겨주고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네. 뭐 테슬라를 안 타본 누군가를 태웠을 때 보여주기 위해서 하긴 하겠지만 굳이 혼자서 막 가속을 반복하게 되는 데는 굉장히 빠르게 흥미를 잃게 됩니다. 뭐 이게 뭐 포르쉐 911이었다면은 쫙 가속했다가 속도 늦췄다가 그 과정이 워낙 즐거우니까 그러겠지만 보드라이 퍼포먼스의 가속은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그런 중독성이나 재미는 없습니다. 이제 한 20분 됐나요? 운전 한 30분 됐나요? 뭔가 심심합니다. 뭔가 할 게 없어요. 만질 것도 없고 뭔가 바꿔보면 세팅 조작하기에는 이 모니터를 건들기엔 시선을 너무 많이 뺏기고, 물론 그래서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겠지만 이제 뭐 동승자가 있거나 가족과 함께 타면 뭐 대화를 많이 하겠죠. 근데 혼자 탈 때는 좀 심심하네요. 국내에서 개발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참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비게이션은 딱 필요한 말만 해주니까는 조용합니다. 실내가.